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 앞뒤로 연차 휴가를 냈다면 주말도 휴가에 포함되는 걸까요? 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연가 사이의 토요일과 공휴일은 연가와 구분돼 비상소집이 발생하면 응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2017년 12월 일요일 새벽에 승객 22명을 태운 채 인천 영흥도를 출발한 낚시 어선이 급유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15명이 숨진 이 사고 당일 해경 2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차를 내고 자택에서 휴가를 보내던 A씨는 즉각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정도가 경과한 오후 7시쯤 해경 상황센터에 나온 A씨는 늦은 복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말 앞뒤로 금요일과 월요일에 연가를 냈던 A씨는 사고 당일이었던 일요일은 사실상 연가에 해당돼 비상소집 대상이 아니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또 당시 자신의 직무 대행자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게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휴무일에도 2시간 이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인 경우 미리 상급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씨가 21년간 해경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13건의 표창 등을 수상한 점이 고려돼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은 만큼 과한 징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과 공원 등 공공장소를 혁신 기업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팽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계천의 가로수에 작은 센서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원격으로 나무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장치로 병의 축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기술벤처기업이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해 서울시의 지원으로 청계천을 비롯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도 설치됐습니다. 책상 위에 머물렀던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발전을 거듭했고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해외에서 찾을 정도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서울시라는 아주 상당히 커다란 공간에다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숨어있는 혁신 기업의 기술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시내 지하철, 도로 등 공공장소를 실험 공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까지 총 1,500억 원을 투입해 1,000개 이상의 혁신 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테스트 베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서울시 곳곳에서 시제품과 서비스의 성능과 효과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핀테크 등 서울시 시정과 상관없는 기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자체가 안전성이 담보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적용 가능. 종합적으로 기술 접수에서 판단해가지고 시드니어를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테스트베드 이용 신청은 다음 달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8주 이내 실증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일 중국 염성시에서 염성시 정부와 한국 청년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해외 취업 연수과정 수료자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한국 청년에게 공단이 중국 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하면 염성시가 전문 인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청년의 중국 취업은 사실상 대학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없는 경우 취업 허가서 발급이 불가능해 중국 유학생도 귀국 후 경력을 쌓아 중국에 재진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업무 협약으로 전문 지식을 갖추었지만 경력이 없는 한국 청년이 국가기술 자격 취득과 연수 과정 수료 등으로 취업 허가서를 발급받게 돼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가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그럼 여기서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협약은 한국 전문 인재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등 양국의 청년 교류를 활성화해서 염성시의 경제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 후 경력 2년이 필요한 반면에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을 갖춘 인재 유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우리 공단과 중국 염성시 정부와의 협약 체계를 통해 대학 졸업 등 형식적인 스펙보다는 현장 전문 인력이 원활하게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경제 버팀목, 수출이 좀처럼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지만 세수 호황은 끝났고 국회로 넘어간 추가 경정 예산안은 한 달 넘게 심사 일정도 못 잡고 있죠.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11%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6개월째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격화 양상으로 치닫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수출에 큰 걱정거리 하나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중 관세가 현실화하면 반도체를 필두로 중국의 대미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출되던 중간재 수출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자칫 중국의 제2의 사드 보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미국의 화웨이 퇴출 요구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진 상태입니다.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살리려 정부가 꺼내든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카드는 국회에서 한 달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정부의 거듭된 촉구에도 여야 경색 국면이 풀리기 전엔 처리 자체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서 일감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저는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8천억 원 줄어드는 등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세수 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추경 외에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내세우는 정부엔 부담입니다. 안팎으로 떠오른 난제, 다음 달 나올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의 하향 조정은 점점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미국이 한국에도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와의 거래 제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우리 기업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국내 산업계는 득실을 따지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하면서 우리 산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화웨이와 거래를 끊게 되면 관련 사업은 물론 다른 현지 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화웨이 사태의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수요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반도체와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미국의 화웨이 봉쇄에 동참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대중국 사업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절반에 가깝고 우씨 등 중국 현지의 생산 라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중 패널 공급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LG는 또 가정과 휴대전화의 중국 매출 비중이 5% 미만이지만 주요 공장이 현지에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애국주의가 확산하면 제품 판매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화장품 구매 열기도 식을 수 있습니다. 수출 중에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이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그 무역 압박을 심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간접적인 그 피해를 상당히 미칠 소지가 높거든요. 대비가 필요할 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6년 뒤 전기차 배터리 생산 규모를 현재 20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연간 약 5기가와트시 수준인 생산 규모를 2025년까지 100기가와트시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배터리 사업 글로벌 톱3 진입을 위해 세계 최초로 일회 충전 시 500km를 달릴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를 조기에 상용화하고 현재 430기가와트시 수주 잔고를 2025년 기준 700기가와트시까지 늘릴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취업 후 10년간 평균 4차례 회사를 옮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이직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5%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경력 10년차 직장인의 이직 횟수는 평균 4차례로 10년 전보다 1차례 이상 늘었습니다. 또 경력 1년차 직장인 중에서도 이직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이직 이유로는 연봉 불만이 가장 많았고 상사나 복지 제도에 대한 불만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20억 원 안팎의 아파트들이 속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이 오름세인데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금을 다 내도 수익이 좋다는 겁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재건축 아파트는 최근 18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연초보다 2억 원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 역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보다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남에서 전용 면적 56제곱미터가 24억 원에 거래된 것을 비롯해 강북의 아파트 단지들도 속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에 막혀 줄줄이 미분양된 아파트들도 시장에 나오는 즉시 팔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항상 많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최고가 대비 그래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이런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입니다. 일각에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발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부동자금이 천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다 내고도 기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최근 수도권 부동산 쪽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동자금들이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부는 자산가들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지만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농업이 문화이자 예술로 자리 잡은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유럽의 녹색 수도로 선정된 노르웨이의 오슬로인데요. 도시 한가운데 논과 밭이 있고 호텔 옥상에서도 유기농 채소를 기른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슬로시 중심에 위치한 도시농장 로세터. 농부와 예술가, 건축가 등이 만든 문화공간으로 논과 밭, 공공빵집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란 농작물로 만든 빵을 즐긴 시민들은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이 어디서 오는지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Where people can learn about farming, even though they live in the city. I think that's very important in the future, that our kids learn how to grow vegetables. 호텔 옥상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퇴비로 사용한 유기농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옥상과 사무실, 레스토랑 등 곳곳에서 재배한 채소와 허브 등은 호텔 레스토랑의 음식 재료로 변신합니다. It's good for the environment. You don't have to transport things. You don't have to throw things. You buy much and you don't use everything. You have to throw it. Here we can just harvest just what we need. 오슬로시에서도 도시농업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농업유치원, 옥상정원, 도시 그린하우스 등 도시 농업 대표 장소 10곳을 소개하면서 남녀노소 쉽게 농업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기르면서 먹거리 하나하나의 경이로움과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 농업은 도시 사람 일상 곳곳에 스며든 하나의 문화 예술이 됐습니다. 오슬로에서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의 기분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최종 관문이나 다름없는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취업 준비생들의 심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도 입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만큼 상심도 컸고 막막했거든요. 다른 취업 준비생들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 취업 준비생 397명을 상대로 면접 탈락 후유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44.1%가 면접에서 탈락한 뒤 후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공감이 가서 더 안타깝습니다. 제 경우에는 자괴감이 가장 컸는데 조사에 참여한 구직자의 경우엔 어땠나요? 네, 저 역시도 이 자괴감을 가장 크게 느꼈는데요. 다른 구직자 역시 비슷했습니다. 면접 탈락 후유증을 어떻게 겪는지 묻자 49.1%가 자기 비하나 무력감에 빠지는 등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꼈다고 응답해 1위를 차지한 겁니다. 2위는 22.3%가 뽑은 다른 곳에 지원하는 데 두려움이었는데요. 3위는 18.3%의 비율을 보인 불면증과 소화불량 등 신체적인 후유증이었습니다. 또 4위는 심한 짜증이나 신경질 등 성격 변화였는데요. 9.1%가 응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예 구직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0.6%가 응답했습니다. 네, 구직을 포기했다는 의견까지 있다니 그만큼 후유증이 큰가 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기간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50.9%의 응답자가 면접 탈락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 일주일에서 2주일이 걸렸다고 응답한 거죠. 응답자의 4명 중 1명은 한 달 이상이라고 응답해서 면접 후유증에서 벗어나는데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면접을 치를 때는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모두 쏟아내다 보니 그만큼 탈락 소식을 들었을 때 상실감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접 직후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취업 준비생의 35.5%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응답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기분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의견은 27.7%가 응답했습니다. 3위는 안타깝게도 면접 때 했던 실수를 떠올리며 계속 자책한다는 의견으로 5.3%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면접 직후에는 좀 쉬더라도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결코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이 기간 동안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자세로 면접 결과를 기다렸나요? 네, 50.1%가 응답하며 과반수를 차지해 1위에 오른 답변은 집중은 잘 안 되지만 다른 일자리를 알아본다였습니다. 2위는 33.3%가 뽑은 결과를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면접 준비에 집중한다였는데요. 3위는 11.8%의 비율을 보인 취미생활 등 취업 준비와 관련 없는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였습니다. 4위는 4.5%가 뽑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면접 결과만 기다린다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학업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나요? 네, 이와 관련해서 YBM 넷은 20대 취업 준비생 502명을 대상으로 면접에 관한 설문조사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복수 응답으로 1위에 오른 답변은 42%가 뽑은 독학이었습니다. 36.5%는 면접 스터디라고 응답해서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27.9%의 비율을 보인 인터넷 강의, 4위는 교내 취업센터 컨설팅으로 17.9%가 응답했고 이 밖에도 전현직자 인터뷰와 교외 취업 아카데미 컨설팅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절반에 가까운 취업 준비생들이 독학으로 준비하는 면접을 가장 많이 뽑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면접에서 실패했을 때 더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면접 유형을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면접 유형은 어떤 것이었나요? 네, 가장 어려운 면접 유형도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 영어 면접이라는 의견에 35.7%가 응답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23.5%가 뽑은 그룹 토론 면접이었는데요. 3위는 14.9%의 비율을 보인 PT 면접이었고 4위는 14.7%가 응답한 직무 역량 면접, 5위는 10.6%가 응답한 인성 면접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취업 준비를 하며 단 한 번에 합격을 하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그만큼 실패하며 상처도 많이 받겠죠. 하지만 부족 하나만 먼저 면접을 치러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부딪히는 만큼 단단해질 것이고 준비하는 만큼 완벽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최고의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 주저 말고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